변호사님은 슬기롭게 어떻게 좀 대처를 하고 계신가요, 이 상황을? 그거는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영상으로 말하기는 영업 비밀이라서. 네. 말씀하신 영업 비밀을 알기 위해선 변호사님을 찾아오면 되겠네요. 그렇죠. 저희를 찾아오셔서 저희가 마련한 대책으로 사건을 진행하면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 영업 비밀을 알기 위해서 다른 변호사님이 위장으로 이렇게 의뢰인인 척 오면 어떡하죠?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전체에서 이상한 거를 꼽아내는 능력이 있거든요. 요즘도 저희 채널 댓글에 다른 데서 사건 진행 중인데 네. 왜 이렇게 뭐 개시결정인가 이런 게 안 나오나요? 이런 게 되게 많은데 뭐 문제가 좀 있는 건가요?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사건 진행이 너무 느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작년 통계, 그러니까 23년도 사건 기준으로 봤을 때 그 통계가 작년에 나왔을 때는 전국 평균적으로 4.8개월이면 개시 결정이 나왔어요. 하지만 올해는 제 예상으로는 적어도 1개월은 늦어질 것 같아요. 최소한 그 정도로 많이 지연되고 일부 법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각하다 싶을 정도로 지연이 되는데 왜 이렇게 늘어지느냐? 보정명령의 간격이 길어졌어요. 예전에는 보정서를 제출하면은 1개월 이내에는 보통 보정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첫 보정이 나올 때까지의 기간이 예전에 1개월이었다면 지금은 2개월이 걸려요. 그렇다 보니까 두 번째 보정 나올 때도 예전에 1개월이었다면 2개월이 걸리죠. 그럼 기간이 그것만으로 2배가 되는 거예요. 속행신청서를 저희도 열심히 내는데 속행신청서를 낸들, 전화를 한들 어떤 법원의 어떤 회생위원은 아직 23년도 거 처리하는 중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도 있어요. 그 정도로 사건이 굉장히 적체가 되어 있는 거죠.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고 명백한데 사건 수는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담당 직원은 증가하지 않았어요. 증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법원의 직원 수를 늘리려면 예산을 국가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예산을 안 줘요. 예산을 안 주기 때문에 지금 판사 수도 못 늘리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판사 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민사소송, 형사소송도 엄청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 지연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개인회생을 하는 사무실이 굉장히 증가를 하면서 조금은 경력이 적은 직원들이 사무를 처리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사무를 처리하다 보면은 보정이 여러 번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것을 다 쳐내다 보니까 사건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산회생법원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금지명령을 안 내주는 방법을 택했어요. 충분하게 신청서를 쓰지 않으면 금지명령을 안 내줄 테니까 금지명령 신청할 당시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라.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개시결정은 굉장히 늦어지죠. 사무실 입장에서도 좀 난감한 문제가 우리가 사건의 사이클이 돌아가야 되는데 신청을 한 사건이 보정이 안 나오면은 업무 분배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보정이 한 번에 터지면은 직원 입장에서는 또 업무가 몰리게 되니까 마찬가지 상황이 발생해서 지금 법원의 문제가 사무실로 번지고 그거는 또 의뢰인의 피해로 가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해서 조금 빨리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변호사님은 슬기롭게 어떻게 좀 대처를 하고 계신가요, 이 상황을? 그거는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영상으로 말하기는 영업 비밀이라서. 네. 법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원 입장에서는 인력 확충을 해야 돼요. 인력 확충을 어서 해서 사건이 이렇게 밀리는 사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뭐 정치적인 것도 복잡하고 이래서 쉽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변호사가 해야 될 것은 영업 비밀이고요. 그 다음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보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을 때 이거는 좀 제공하기 힘든데요.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해 주셔야 되고요. 또한 너무 무리한 요청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예전 같으면은 좀 무리해도 회생위원과 다퉈보겠습니다. 이럴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시간이 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합리적으로 사례에 비춰볼 때 될 만한 것만 주장해서 빨리 끝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제가 의뢰인들이 개시결정 늦게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고민을 하시면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개시결정이 언제 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시결정의 가장 큰 효과는 독촉을 막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효과는 금지명령을 통해서
똑같이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면책일이 개시결정일 때문에 달라지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면책일은 신청일로부터 90일 뒤로부터 36개월 뒤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시가 10개월 뒤에 나든 3개월 뒤에 나든 면책일은 당겨지지도 미뤄지지도 않아요. 또한 변제금 납입하는 날이 달라지지 않나요? 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어려워하시는데 변제금 납입 의무는 신청일로부터 90일 뒤부터 발생을 해요. 하지만 개시결정 때 계좌가 생기기 때문에 개시결정이 신청일 90일 전에 났다면 개시결정 날 때 받은 계좌로 돈을 넣으면 되는 거고요. 개시결정이 90일 이후에 났다면 미리 그때까지 모아놓은 돈을 개시결정이 났을 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7개월이든 8개월이든 9개월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면책일은 그것과 아무런 연관 없이 첫 납부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36개월 뒤에 끝나요. 별로 걱정할 거 없겠네.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가 고민을 해야죠. 말씀하신 영업비밀을 알기 위해선 변호사님을 찾아오면 되는데 그렇죠. 저희를 찾아오셔서 저희가 마련한 대책으로 사건을 진행하면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 영업비밀을 알기 위해서 다른 변호사님이 위장으로 이렇게 의뢰인인 척 오면 어떡하죠?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전체에서 이상한 거를 꼽아내는 능력이 있거든요. 변호사 일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오면은 제가 알아봅니다. 네, 확실히 알아봅니다. 오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